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순서를 가보도록 할게요. 현실 세계를 데이터 모델로 하는 여러 가지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 자, 여러분한테 이제 회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까라는 거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의뢰자하고 대화를 잘해야죠. 의사소통을 잘해야죠. 그래서 의뢰자, 네, 그 사용자죠. 네. 제일 먼저 요구 조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사용자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라는 걸 파악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힘든 단계죠.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병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그러면 병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을 내가 모르는 거니까 서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바를 잘 우리가 알아들어서 만들어줘야 돼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실패한 거죠. 구축해봤자 뭐예요?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뭐가 필요하나요? 라는 걸 충분히 파악하는 단계, 그게 요구조건 분석이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명세화해야 돼요. 서류화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당연시 여기는 것, 사용자가 생각하는 당연시 여기는 것이 틀리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세부적인 것을 다 명세화시켜라. 명세화 중요합니다. 네. 자, 말 한번 잘못했다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명세화하자. 네, 소프트웨어를 딱 개발을 딱 맡기는데 아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고 간단한 거니까 이제 해준 거죠.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거 오류나면 어떻게 하지? 에이, 걱정 마. 언제든지 전화해. 라고 했는데 그 언제든지가 발목이 잡힌 거죠. 새벽 1시, 새벽 2시, 막 5년 뒤에도 그게 전화 온 거죠. 너가 언제든지 전화해라고 하지 않았니? 네, 그걸로서 된 거죠. 네, 그걸로 발목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정확하게 명세화 시켜줘라.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요구 조건 분석입니다. 네, 됐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의사소통을 했어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의사소통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 그 그림의 종류가 뭐다? 바로 ER 다이어그램이다. 그게 개념적 설계다라는 거죠. 개념 설계. 네.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을 한 다음에 개념 설계를 하는데, 개념 설계에서는 그림을 그린다. 그 그림이 정해진 기호로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을 ER 다이어그램, ER 모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 스키마 모델링, 개념적인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을 모델링한다고 했죠.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뒤쪽에서 트랜잭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단위가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큰 덩어리잖아요. 그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힘들죠? 그럼 쪼개서 처리하겠죠. 하나하나 쪼개는 거죠. 그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침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줄 한 줄 명령어가 들어가죠. 아침밥을 먹는다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네, 밥을 푼다, 국을 푼다, 수저를 든다, 한 단계 한 단계가 들어가죠.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구 조건 분석했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요. 개념적인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ER 모델로.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죠. 항상 논리가 먼저고 물리가 나중이에요. 논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물리는 직접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이제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목적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현실 세계의 데이터 형태를 이제 컴퓨터가 좋아하는 형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죠.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인 설계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죠. 골격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상호작용. 어떤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논리적인 스키마를 이제 설계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트랜지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한다.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의 명령어 단위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걔네들과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저장 장치를 사용할 거니까, 양이 이 정도니까 저장 장치로서는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에 전 국민의 거래 내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조그만 이제 사업장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그러면 저장 장치의 용량을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할 레코드는 이렇게 한 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그러니까 한 줄을 레코드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거죠. 그 레코드에 대한 양식, 순서, 저장 공간, 접근 경로. 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인데싱, 클러스터링, 해싱 이런 것에 설계가 포함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접근 경로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가야 되느냐? 인덱싱 뭐라 그랬어요? 인덱싱 하면 여러분 책의 목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 목차 중에서 어디를 보고 그 페이지를 찾아서 21페이지에 가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고, 클러스터링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것에 이제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단위가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의 섹터라고 하는 겁니다. 섹터. 이 하나의 섹터는 512바이트가 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장되는 용량이 허구한 날 계속 한 800바이트 정도 돼요. 800바이트가 넘어요. 최소도 800바이트가 넘어요. 그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가 512바이트씩 저장하면 얘를 찾아갈 때 매 섹터마다 멈추게 되죠. 그런데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거의가 800바이트가 넘어요. 그러면 굳이 이 한 칸 한 칸을 가서 멈출 필요 없이 저장의 단위를 2개씩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찾아갈 때 여기 찾아가고 여기는 안 찾아가도 되죠. 그 다음 여기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걸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죠. 저장되는 단위. 한 섹터 단위로 저장할 건지, 2섹터 단위로 저장할 건지, 3섹터 단위로 저장할 것인지, 그걸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TX가 멈추는 역의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쪼밀쪼밀하게 멈추면 어떠세요?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 정거장을 추가하는 게 뭐 어때서가 아니라, 한 정거장 추가할 때마다 전체 도달하는 시간은 늦어지잖아요. 갑자기 확 멈추지 않으니까 속도를 천천히 늦춘 다음에 멈추고 속도를 점점 끌어올려서 가는 거니까요. 클러스터링은 그런 개념이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몇 개의 단위로 멈출 거냐, 몇 개의 단위를 데이터의 저장 단위로 쓸 거냐, 그게 클러스터링입니다. 해싱이라는 것도 이제 뒤쪽에 물론 나오게 됩니다만은, 자, 해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주소 설계 쪽에서 이제 주소를 변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장 장치가 조금 달라지면서 주소 개념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에서의 주소 변환 그런 게 이제 필요할 때 해싱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싱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몇 단원 뒤에 이제 우리가 해싱의 개념이 나와요. 그때 자세히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해싱은 여러분이 잠시 접어두고 뒤쪽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용어는 이제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설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저장 레코드에 대한 양식, 어떤 양식으로 설계를 할 것이다 라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이름은 문자 8바이트, 네, 점수는 숫자 3바이트, 뭐 그런 식으로. 자, 레코드의 집중의 분석이란 건 뭐냐면 이 레코드만 계속 찾는 거죠. 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레코드의 집중화. 특정한 레코드를 집중적으로 저장을 한다고죠. 왜 그 레코드만 집중적으로 찾는지, 집중적으로 저장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거죠. 그다음에 접근, 경로,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다. 참조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물리적인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설계다 그러면 저장이 실제적으로 저장되는 것에 대한 설계잖아요. 설계를 할 때 고려될 사항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덱스에 대한 구조,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레코드에 대한 크기, 몇 바이트 정도로 할 것인지, 자, 파일에 존재하는 레코드의 개수. 레코드는 우리가 이제 고객이다라고 하면 인원수라고 인원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개의 레코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레코드는 한 사람에 대한 정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트랜잭션의 갱신과 참조의 성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어의 단위라 그랬죠. 갱신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죠. 내 핸드폰 번호가 바꿨어요. 그럼 내 핸드폰 번호를 갱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에 대한 갱신, 네, 참조, 성향 이런 거. 성능 향상을 위한 개념 스키마의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개념 스키마를 어떤 식으로 변경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빈번한 질의.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 트랜잭션의 수행 속도.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수행하는 단위죠. 그 트랜잭션의 수행 속도를 높인다? 그럼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속도가 높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내가 뭐 좀 찾아줘 그랬는데 10분이 걸려요. 늦은 거죠. 답답하잖아요. 일단은 속도가 빨라야 되죠.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거. 그다음에 파일을 운영할 때 파일의 크기가 변화될 가능성.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라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고, 물리적 설계를 할 때 옵션을 선택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네. 물리적인 설계 옵션이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 물리적인 설계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장에 관련된 거죠. 물리적이다 그러면 저장에 관련된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저장 구조, 접근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저장 구조를 할 것인지 파일에 대한 저장 구조. 그다음에 이제 반응 시간 어떻게 해야지 빨리 결과를 얻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간 활용도, 그러니까 저장 공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지,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 양 빨라야 되겠죠.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트랜잭션을 많이 처리해야지 결론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물리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순서. 네. 자, 요구 조건 분석. 네, 요구 조건 분석, 개념, 논리, 물리 순서요. 네. 자, 요구 조건 분석, 개념, 논리, 물리, 구현.
항상 여러분이 논리가 먼저고 물리가 먼저예요. 논리 다음에 물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의뢰자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의뢰자와 의사소통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요구조건이라 요구 분석이라 해요. 요구조건 분석.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개념 설계. 그 다음에 논리, 물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순서 기억을 해줍니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 고려사항, 물리적 설계 옵션 선택시 고려사항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까지 했죠? 네, 넘어갑니다. 자, 입니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다라고 그랬고,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요? 네,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죠. 관계형. 뭘 기억해요? 네,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다, 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개체와 속성들 네, 사이의 관계를 사상, 매핑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본키 또 이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죠. 테이블 구조, 기본키, 외래키는 이제 뒤쪽에 나올 거니까 테이블 구조는 꼭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네. 자,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체와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사상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배우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새로운 용어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릴레이션이라는 걸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학생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번이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학과 코드의 속성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는 거죠. 학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 그럼 학생들로부터 무슨 정보를 얻을까?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 릴레이션 스키마라 그래요. 스키마는 설계도라 그랬잖아요. 무슨 정보를 얻을까? 얻은 거예요. 학번, 이름, 학과 코드 이렇게 얻은 거고, 학번은 내가 NO로 하겠다. 이름은 네임으로 하겠다. 이게 정해놨잖아요. 이거를 릴레이션 스키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형태다 그랬어요? 테이블 형태다 그랬죠.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 릴레이션이다 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어예요. 중요해요. 다 용어 새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나만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 문제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문제를 읽을 때 릴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아, 릴레이션이 뭐지?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됐죠? 자, 이 전체를 릴레이션이라 그러고 여기 있는 제목들이 적혀져 있는 첫 번째 행 있죠? 이거를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정보,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각종 정보가 나오죠? 얘네들을 뭐냐? 릴레이션 인스턴스라 그래요. 릴레이션 인스턴스. 됐죠? 자, 전체를 릴레이션. 됐죠? 이 제목들을 릴레이션 스키마. 이 내용들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 그래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그 다음에 이 한 줄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그랬죠?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 투플이라 그래요. 투플. 자, 새로 나온 용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는 속성, 학번이라는 속성, 네, 학과라는 속성, 학과 코드라는 속성이라고 속성. 됐죠? 네. 자, 영어도 기억하세요. 속성, attribute, 투플. 영어로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차수가 있어요. 차수. 네. 차수는 속성의 개수예요. 속성이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얘는 차수는 4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른 말로 디그리라 그래요. 디그리. 한국말로 그냥 디그리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속성이다, 차수다, 디그리다 이렇게. 그죠? 됐죠? 자, 투플의 개수를 뭐라 그러냐? 기수라고 그래요. 기수.
기수. 네, 카디날리티. 난리 났어요? 네, 날리티. 카디날리티는 기수예요. C로 시작하죠. C. 그래서 이것의 C 개수, 이것의 개수. 학번 빼고요. 이것의 개수, 이것의. 튜플의 개수. 튜플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기수는 뭐다? 4다. 이렇게를 하는 거죠. 허접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요. 테이블을 보여주고 기수는 얼마입니까? 4. 그죠? 그죠? 정의만 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도메인. 자, 도메인은 뭐냐면 이 하나의 속성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학년이 있는데 초등학교 학년에서 도메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초등학교에서 학년은 뭐뭐 나올 수 있어요? 1, 2, 3, 4, 5, 6, 6학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 2, 3, 4, 5, 6이에요. 이게 도메인이라 그래요. 자, 성별이라는 속성의 도메인은 뭐냐? 성별의 도메인은 뭐냐? 남녀 두 가지죠. 이 하나의 속성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를 우리는 도메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재 볼게요.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뭐라 그런다? 도메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개체는 뭐였어요? 구별되는 것, 서로 구별되는 것. 유형, 무형, 정보의 대상으로서 서로 구별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개체라 그런다. 자, 관계는 개체와 개체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됐죠? 자,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의 논리적인 구조, 릴레이션에 대한 이름, 릴레이션에 포함된 속성의 이름으로 정의하는 거, 이 첫 번째 줄을 뭐라 그런다?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한다. 됐죠? 자, 릴레이션 인스턴스, 네, 투플들의 집합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 그런다. 여러분, 이 화면 넘기기 전에 이 개념들 다 기억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 정지시켜 놓고요. 개념 안 외워주면 외워주고 넘어가 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 있는 개념들은 중요해요. 됐죠? 네. 외우기 전에 화면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저는 다 외웠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튜플이 릴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렇게요. 자, 튜플이 뭐였죠? 한 줄이었죠. 이 줄은요, 순서가 없어요. 무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속성이 뭐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도 순서가 없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런 데이터가 검색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인지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 튜플의 순서 상관없어요. 자, 속성의 순서 상관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튜플의 유일성입니다. 봐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학생 이름이 들어오고, 네, 자, 번호가 들어올까요? 네, 번호 들어와요. 그 다음에 주소가 들어와요. 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요, 번호가 1번이고요, 서울에 살아요. 이런 거. 홍길동. 네. 김길동이라는 사람이요, 번호가 2번이고요, 부산에 살아요. 이런 거죠. 네, 튜플의 유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서로 다르죠. 네, 그래서 유일성이다라는 거죠. 중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떤 학생은 이러죠. 똑같은 이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번호가 틀려야죠. 예, 부분적으로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튜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한 줄 전체를 말하는 한 거잖아. 이 줄 전체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튜플의 유일성이다라는 거죠. 네,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다라는 게 릴레이션의 특징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속성의 원자값이다 그랬어요. 원자값이라는 것은 얘가 하나만 가져야 돼요. 번호 칸이 있는데, 자, 옆에다가 뭐를 하나 써볼까요? 성별 한번 써볼까요? 성별이 남 아니면 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남도 되고 여도 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 남이냐 여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없다. 원자값이다. 릴레이션 특징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조금 간단한데 의외로 객관식에서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튜플의 순서 상관이 없다. 속성의 순서 상관이 없다. 기억을 해줍니다. 유일성이죠. 중복.
똑같은 거 두 번 나올 수 없어요. 네, 속성의 원자값, 속성들은 무조건 한 개만 가져야 돼. 원자값 한 가지만 가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되었나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들어가 볼게요. 키도 중요하죠? 자, 키를 봅시다. 네, 여기서 이제 기본키다, 후보키다, 슈퍼키다, 대체키다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의 우리가 정보를 딱 수집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아이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딱 한 사람만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기본키로 할 거예요? 아이디도 할 수 있고 주민번호도 있죠. 1000명의 사람이 딱 널려 앉아 있는데,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부르면 딱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기본키라고 한다. 딱 한 사람만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렇게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만 지적할 수 있는 게 아이디도 될 수 있고 주민번호도 될 수 있네요. 맞죠? 이런 걸 후보키라고 그랬어요. 기본키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을 후보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후보키다라는 것은 지금 이 화면에서는 모두 될 수 있어요. 아이디를 불러도 되고 주민번호를 불러도 되는 거죠. 딱 한 사람은 중복 안 일어나는 거죠. 아이디냐 주민번호냐 이런 것들은 이제 후보키가 되는데,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유일해야 되죠. 유일. 네. 유일성을 만족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족해야 돼요. 최소성을 만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이디만 불러도 돼요. 근데 이름하고 아이디 불러도 한 사람만 일어 쓰잖아요.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주민번호 불러도 한 사람만 불러 쓰잖아요. 근데 아이디만 불러도 되는데 뭐하러 이름하고 아이디 불러요? 그러니까 최소성을 만족을 해라 그거죠. 유일하면서 최소성을 만족하는 걸 우리는 후보키라고 한다 그거죠. 네, 그래서 후보키를 보세요. 투플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유일성과 최소성 만족해야 된다는 거, 네, 중요하고요. 그런데 슈퍼키라는 것은 뭐냐면 슈퍼키는 유일성만 만족하면 돼요. 유일성. 그러니까 얘는 많죠. 이름하고 아이디 불러도 되고 이름, 아이디, 주민번호 불러도 되고 속성, 여러 개의 속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네, 그냥 한 사람만 일어서면 되고 들어가는 속성은 10개 들어가도 되고 20개 들어가도 돼요. 이거 다 불러도 돼요. 이름, 아이디,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불러요. 그래도 한 사람만 일어섰으면 되죠. 유일성만 만족하면 돼요. 네. 근데 후보키는 뭐냐? 유일성도 만족하면서 최소성도 만족하는 게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이 많은 후보키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요. 딱 하나. 그게 기본키, 한 개. 그럼 후보키 중에서, 여러 후보키 중에서 내가 아이디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주민번호도 후보키가, 기본키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대체키는 뭐예요? 선택 안 된 거.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가 안 된 거. 네,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가 안 된 나머지를 대체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교재 보세요. 자, 슈퍼키, 투플을 유일하게 구분하는 키다. 한 개 이상의 속성으로 되고 유일성만 만족하면 돼요. 됐죠? 후보키는 이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것들, 예를 들면 학번, 주민번호, 카드번호 다 유일성이잖아요. 네, 만족하죠? 최소성도 만족하죠? 네, 한 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면 좋은 거고 한 개의 속성을 만족하는 게 없다 그럼 두 개의 속성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유일성도 만족하고 최소성도 만족하는 게 후보키, 유일성만 만족하는 건 슈퍼키. 자,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딱 하나 선택된 거. 대체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 안 된 것들. 됐죠? 그다음 외래키. 외래키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나왔죠. 테이블 할 때 이제 나왔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는 이제 학과가 있는 것, 이 학생이 속한 학과 코드. 자, 학생 이름. 네. 그 다음에 담당 교수 있겠죠? 네. 수강 과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A라는 테이블에 이제 널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라는 테이블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학과 코드. 그 다음에 학과명.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고 학과 코드가 1번, 수강 과목, 전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과 코드가 01인데 01 학과 코드 정통과 이런 식으로 02번 자기과 자동차 기계과 03번 스타과 스타일리스트과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홍이라는 사람이 학과 코드가 1번이고 학과 코드가 무슨 과지? 라고 궁금하면 이거는 A라는 테이블, 얘는 B라는 테이블. 여기 B라는 테이블에 가보면 학과 코드 1번이네, 정통과네 이렇게 나온다 그거죠.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지목하러 가는 거. 얘를 뭐라 그런다? 외래키라고 그런다. 라는 거죠. 자, 얘는 여기서 기본키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보면은 외래키는 다른 테이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게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것을 외래키라고 그래요. 자, 외래키는 이쪽에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김이라는 사람이 학과 코드 05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이쪽에 넘어가 보세요. 05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가 되는 거죠. 오류. 이쪽에 있는 것만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 자, 얘는 쇼핑 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카트. 자, 카트에 물건을 담는데, 네, 물건을 담는데 슈퍼에 있는 것만 담을 수가 있죠. 슈퍼에 없는 걸 담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05라는 것은 여기 슈퍼에 없어요. 그러니까 담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참조된 릴레이션의 애트리뷰시 뭐예요? 속성이었잖아요. 참조된 릴레이션의 속성에 존재하는 값만 쓸 수가 있어요. 또는 널 값이어도 돼요. 비워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키가 아닌 것들은 다 비워둘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널이 비워두는 거죠. 네. 자, 다른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값이거나 널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가 학과 코드고 얘가 학과 코드죠. 네. 제목은 달라도 된다 그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 나올 수 있는 도메인 종류는 어때요? 같아야 된다 그거죠. 이렇게. 네. 됐나요? 네. 하나의 릴레이션은 외래키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고 외래키 자체를 기본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B라는 테이블을 참조할 수가 있고 또 얘가 또 다른 테이블을 또 참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도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릴레이션에서 외래키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외래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 중에서 개념을 이해하기 힘든 게 제일 뭐예요? 외래키죠. 내가 이해하기 힘들면 다른 학생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거를 출제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걸 내겠으니까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걸 내겠죠. 그래서 외래키는 여러분 이해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외래키란 뭐다?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것이다. 그죠? 다른 릴레이션을 참조하는데 다른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값이거나 또는 비워둔다. 널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름은 달라도 돼요. 제목은 달라도 되지만 그 내용물, 내용물이 뭐예요? 속성의 내용물이 뭐예요?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종류들. 네.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서 외래키는 어때요?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외래키도 되면서 기본키도 될 수가 있다. 네. 외래키를 기본키로도 될 수가 있다. 네. 기본키이면서 외래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외래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개념적인 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 기억을 해주고요. 또 새로운 키들이 나왔죠. 네,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